자, 오늘은 재미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에드워드리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창의력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며 굉장한 인상을 남긴 셰프입니다. 프로그램 내내 셰프님의 독특한 요리 스타일과 음식의 맛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너무 인상 깊어 레시피를 몇 번 따라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이 스모크 앤 피클스라는 셰프님의 철학이 담긴 요리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할 레시피도 찾고 있었겠다. 이 책에 담긴 양고기 레시피 허니 로스트 레그 오브 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네이드를 할 양념 재료들을 손질할 겁니다. 야채로는 양파와 마늘이 사용됩니다. 한국인의 피를 가진 셰프님답게 과감하게 마늘, 양파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블렌더를 이용해 곱게 갈아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유를 준비합니다. 바로 버터밀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버터밀크, 이름만 들었을 땐 우유에 버터를 섞었을 것만 같은 느글느글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버터밀크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우유가 발효되어 만들어지는 버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지방 함량이 상당히 낮은 건강식품에 가깝습니다. 제가 만드는 버터밀크는 이 발효 과정을 초스피드로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식초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유가 발효된다는 건 우유 속 유당을 박테리아가 젖산으로 변환시키며 pH 농도가 낮아지게 만들어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유가 층이 만들어지며 분리가 일어나는 건데 식초를 사용해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버터밀크를 갈아둔 양파에 넣어준 뒤 몇 가지 향신료를 첨가할 겁니다. 첫 번째는 큐민 시드입니다. 모두가 많이 먹어본 양꼬치 시즈닝의 주재료로 흔히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고 하죠. 두 번째는 펜넬 시드, 회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은은한 산미와 화한 향이 있어 치과를 떠올리게 하는 냄새입니다. 세 번째는 캐러웨이, 유럽 쪽에선 돼지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인데요. 펜넬보단 조금 더 산미가 있으며 한국에선 한약방을 지나가면 흔히 맡을 수 있는 향이 납니다.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준 뒤 레몬즙을 넣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곱게 갈아주면 마리네이드용 버터밀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고기는 바로 양 뒷다리입니다. 핏물을 잘 닦아준 뒤 조리용실을 이용해 묶어줄 겁니다. 가운데 뼈가 자리에 있던 고기라 타이트하게 묶어줘야 하는데 저도 잘 못하니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퍼백에 고기를 넣고 양념을 부어 12시간 이상 푹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숙면을 취하는 동안 단호박을 반으로 갈라버릴 겁니다. 바로 맥앤치즈를 만들 건데요. 책에 있는 사이드 메뉴를 고르던 중 제가 또 미치게 좋아하는 맥앤치즈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할 겁니다. 우선 오일에 버무린 단호박을 넣어 완전히 푹 익을 때까지 구워줄 겁니다. 이렇게 겉이 거뭇거뭇하게 카라멜화가 될 때까지 구워주면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단호박 특유의 풋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초록색 껍데기는 벗겨준 뒤 이제 치즈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페코리노, 흔히 까르보나라에 많이 사용되는 치즈로 양젓으로 만드는 혀디가 찌릿할 정도의 진한 맛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체다입니다. 원래 레시피는 샤프 체다라는 고숙성 체다 치즈를 사용하는데 구할 길이 없어서 비슷한 숙성 체다로 대체했습니다. 세 번째는 콜비잭입니다. 콜비 치즈와 몬테레이잭 치즈를 섞어 만드는 것으로 제가 맥앤치즈의 필수로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유와 소금, 후추, 조미료도 조금 넣어준 뒤 페이스트처럼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치즈 자체의 꾸덕함에 단호박의 단맛이 부드럽게 받쳐져 아주 밸런스 있는 맛이 만들어졌습니다. 삶은 마카로니에 만들어둔 단호박 페이스트를 잘 버무려 잠시 후에 오븐에 구워내기만 하면 단호박 맥앤치즈 완성입니다. 이제 마리네이드가 끝났습니다. 비주얼이 살짝 섬뜩하긴 한데 물에 잘 씻어오니 하얗게 질린 게 냉장고가 많이 추웠나 봅니다.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고기에 구석구석 잘 발라준 뒤 양념을 한 가지 더 만들 겁니다. 오렌지는 절반만 필요하니 맛있게 먹어주고 즙만 준비해줍니다. 바로 겉에 발라줄 시럽을 만드는 건데 꿀과 오렌지 주스, 소금과 시나몬 가루를 섞어 준비하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고기를 넣고 본격적으로 구워보도록 하죠. 30분이 지나고 아주 잘 익은 빵 같은 색깔이 나고 있습니다. 뒤집어준 뒤 다시 30분 더 구워주도록 하죠. 1시간이 지나면 진짜 집안에 양고기 냄새가 가득해져 버립니다. 바로 뜯어먹고 싶은 비주얼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만든 시럽을 더해 더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가장 높은 온도로 올려 10분 간격으로 시럽을 발라가며 심부 온도 60도까지 구워줄 겁니다. 시럽은 진짜 듬뿍듬뿍 미친듯이 발라줘야 정말 맛있으니 아끼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허니 로스트 양고기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레스팅하는 동안 맥앤치즈도 마무리해보죠. 맥앤치즈에 빵가루와 치즈를 올려주고 다시 한번 에어프라이기에 10분 동안 구워줍니다. 이렇게 예쁜 브라운색이 나오면 드디어 맥앤치즈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겉을 꿀로 거의 도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검은빛이 강하게 도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탄맛은 거의 없고 달고나 정도 수준의 쌉쌀한 맛이라 단짠에 살짝의 쓴맛이 감도는 아주 밸런스 좋은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한 홈파티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스태츠
마트에서 스모키젯 에어프라이기를 제공받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오븐처럼 불투명한 색감을 가진 게 아닌 투명한 판이 달려 있어 조리 상태를 보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열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열풍과 오븐 요리의 특성상 온도를 바꾸며 조리하는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데 예열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처럼 마지막에 빠르게 색을 내야 하는 그라탕 같은 요리나 진한 마이야르가 필요한 고기 요리의 경우에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디테일이 담긴 그런 에어프라이기였습니다. 상당히 조리 시간도 단축하며 요리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스태츠 에어프라이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남은 고기를 짬 처리해봅시다. 우선 오이는 얇게 슬라이스 해주고 파프리카는 스틱 모양으로, 아스파라거스는 단단한 밑둥과 껍질을 벗겨주고 아보카도 역시 씨를 제거해 슬라이스 해줍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기름을 두른 팬에 소금만 뿌려 진한 색이 나게 구워주고 남은 기름에 파프리카 역시 살짝 볶아줍니다. 남은 양고기를 버터에 부드러워질 정도로만 볶아준 뒤 이제 파라타를 구워줄 겁니다. 중동에서 많이 먹는 페스츄리로 바삭함과 쫄깃함 모든 부분을 챙길 수 있어 항상 구비해두는 재료입니다. 10초 간격으로 군데군데 검게 탈 정도로 바싹 구워주면 재료 준비 완료입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양고기 짬 처리 방법으로 책에 적혀있는 레시피인데 굉장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의외의 맛을 내는 장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이런 간단하고 근사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더욱 변태적인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